자,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 커버, 집합 분할, 집합 채우기 문제를 소개를 할 텐데요. 어, 좀 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건 집합 커버 문제이고, 근데 집합 분할, 집합 채우기 문제도 사실 비슷비슷한 개념에서 조금만 바꾼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집합 커버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면 KG 신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응급 의료 서비스를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상주 대기시킬 후보지로 시내에 8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G 신도시가 뭐 저희 학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뭐 좀 몇 군데 지역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KG 뭐 대학교가 하나의 후보 지역일 수 있고 여기에는 뭐 AJ 대학교가 하나의 후보지일 수 있고 여기는 뭐 KG 산 뭐 입구 이런 데가 후보지일 수 있고 여기는 뭐 KG 중앙역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후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8개 후보지 중에 몇 곳을 이제 골라서 앰뷸런스를 딱 상주시키고 싶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후보지고 근데 앰뷸런스를 상주시킬 때 뭘 고려하냐면은 이 KG 신도시에 13군데 행정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행정구역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무슨 동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래서 뭐 우만동, 뭐 인계동, 뭐 무슨 그런 동 있잖아요. 그 13군데 이제 동이 있는데 지금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 응급의료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후보지에 있다가 어떤 행정구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거기까지 10분 안에 지금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각 후보 지역, 요 1번 후보 지역에 앰뷸런스가 딱 배치가 되면 여기서 지금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행정구역으로는 행정구역 1, 2, 3, 9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까운 행정구역이 여기다. 이 얘기죠. 뭐 그런 거를 이 표에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후보 지역 2번에서는 2, 3, 7, 8 행정구역에 가까운 거고, 후보 지역 3번에서는 4, 5, 6, 13 행정구역에 가까운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KG 신도시에서 앰뷸런스를 상주 대기시킬 후보 지역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골라야 되냐면은 이 행정구역 13군데가 최소 하나 이상의 이 후보 지역으로부터는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 지역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최소한으로 후보 지역을 골라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뭐 앰뷸런스라는 게 또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운영할 때 한 대당 또 돈이 많이 들 테니까 가능한 이 적은 군데의 후보 지역에 앰뷸런스를 배치를 하되 그렇게 배치했을 때 이 13군데의 행정구역들이 다 그 10분 이내에 앰뷸런스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커버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죠. 이 13군데의 행정구역이 이 후보 지역 8군데 중에 선택돼서 배치되어 있는 어떤 앰뷸런스들로부터 다 10분 이내에 커버될 수 있는 그런 후보 지역들을 고르는 거죠. 고르되 가장 적게 골라라.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수리계획으로 나타내면은 결정 변수는 간단하고요. 어떤 후보 지역에 배치를 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이진 결정 변수가 xj인 거고 목적 함수는 앰뷸런스가 배치되는 후보 지역 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가장 적은 앰뷸런스만 써가지고 모든 행정구역을 다 커버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집합 커버 문제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는 아까 얘기한 각 행정구역, 그 행정구역의 인덱스를 i라고 할게요. i라는 놈은 1에서 이제 13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각 행정구역 I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보지역으로부터 담당돼야 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두 후보지역에서 담당돼도 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담당해도 나쁠 건 없으니까. 세 군데서 담당해도 더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후보지역 앰뷸런스가 없으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제약 조건을 표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기법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I라는 어떤 집합 표기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J에 있는 인덱스 J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J라는 게 이제 후보 지역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지역들 중에서 후보 지역들을 이제 모아 놓을 건데 어떤 후보 지역이냐면은 그 후보 지역 J에 대해 있어서 그 J에서 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행정구역의 집합, 그게 SJ였죠. SJ에 I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J들, 그게 CI라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I를 행정구역 1이라고 쳐볼게요. 행정구역 I가 행정구역 1이다. 그러면 C1인 거잖아요. C1. C1이라는 놈은 여기서 이제 보면 I가 1이니까 1이 SJ에 포함이 되는 그런 J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 열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1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대응되는 후보 지역은 1번 후보 지역이랑 4번 후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C1이라는 거는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4를 담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까봐 하나만 더 예시로 해보자면 i를 뭘로 잡아볼까? 5로 잡아볼게요. i를 5로 잡으면 C5는 여기에서 지금 5가 어디 있나 보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후보 지역 3번, 4번, 7번인 거죠. 그래서 C5는 3, 4, 7을 담고 있는 그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CI라는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목적 함수랑 제약 조건을 수리 계획 모형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목적 함수는 앰뷸런스가 배치되는 후보 지역 수의 최소화니까 XJ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고 제약 조건은 이제 모든 이게 말로 풀었으면 각 행정구역 I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보 지역으로부터 담당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 제약 조건 식으로 쓰면은 이게 일단 모든 행정구역이라는 거죠. 모든 행정구역 I에 대해서 XJ를 더한 건데 그 J라는 놈이 CI에 이제 속하는 그래서 그런 XJ를 다 더한 게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I가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1번 행정구역이라면은 CI에 그러니까 C1에 있는 모든 J들에 대해서 XJ를 다 더하는 거 그게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행정구역 1에 대해서 그 행정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후보지역 J들, 그 행정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후보지역들에 속하는 그런 J들에 대한 XJ를 다 더한 게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I를 커버할 수 있는 후보 지역들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은 뭐 앰뷸런스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을 사실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걸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런 표기법을 사용해서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잘하는 점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S라는 이제 빈 벡터에다가 제가 푸시 느낌표 요거를 써서 여기에 있는 SJ들, S1, 2, 3, 4, 5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다 이 리스트 뒤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J라는 큰 J는 1부터 8까지, 그러니까 후보 지역을 담고 있는 인덱스를 담고 있는 집합이고, I는 행정구역의 인덱스 1부터 13까지를 담고 있는 집합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정의한 CI라는 표기법은 이렇게 CI, 이 라지 J, 왜냐면 이걸 정의할 때 J를 썼기 때문에 얘까지 인자로 받아서 이렇게 한 줄짜리 함수로 썼어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J인 라지 J인데 이 바라는 게 이제 뭐 if 그런 거죠. 서치 대시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if i가 sj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제 j들을 쭉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라.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의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점프의 모델로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른 거 다 어려울 거 전혀 없고 요 부분에서만 제약 조건을 만들 때 모든 그 행정구역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모든 i에 있는 i에 대해서 요 얘기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CI를 잘 정의해 놨기 때문에 요 그대로 쓰면 되죠. sum xj인데 그 j가 이제 for j in ci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화 솔버 적용해서 풀면은 이런 이제 최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 모든 행정구역에 하나 이상의 후보 지역으로부터 담당 커버되기 위한 최소 숫자의 앰뷸런스 배치 방안은 1번 후보 지역, 3번 후보 지역, 4번 후보 지역, 5번 후보 지역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를 써가지고 모든 행정구역이 커버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제가 대표적인 집합 커버 문제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다룬 게 바로 이 집합 커버 문제인데, 특히 최소의 앰뷸런스로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집합 커버 문제, 영어로 미니멈 셋 커버링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각 행정구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보 지역으로부터 담당되어야 된다. 그래서 커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 제약 조건은 이 좌변이 우변 이상이어야, 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제약 조건을 갖는 정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집합 분할 문제랑 집합 채우기 문제도 있는데, 집합 분할 문제는 영어로 셋 파티셔닝 문제라고 그러고, 이거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제약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각 행정구역이 정확히 하나의 후보 지역으로부터 담당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집합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all tasks to be partitioned라고 하니까 이 점 하나가 어떤 업무 같은 건데, 그거를 이 워커들, 이제 일꾼들이라고 보면 되죠. 1, 2, 3, 4, 5, 6, 6개 일꾼들한테 이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거, 그게 이제 파티션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 좌변이라는 게 정확히 1이어야 된다는 거죠.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 이 세 종류의, 지금 내가 두 가지 종류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세 종류의 문제가 다 어떤 그 가능해가 있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살펴봤는데 어디에다 후보 지역 어떻게 골라도
얘네들이 다 하나의 후보 지역으로만 에게서만 커버되는 그런 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집합 분할 문제에 대해서 해가 있으려면은 뭐 해가 있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집합 문제, 분할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집합 채우기, 그러니까 그냥 짧게는 집합 채우기 문제다, 셋 패킹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합 커버 문제도 사실 최소 집합 커버 문제가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처럼 집합 채우기 문제는 반대로 최대 집합 채우기 문제가 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제 상황에서는 만약 어떤 제약에 해당되는 거냐면 각 행정구역은 최대 하나의 후보지역으로부터만 담당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제약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부동호가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 이 문제 상황에 그렇게 뭐랄까 와닿지는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앰뷸런스를 어, 최대한 많이는 쓰고 싶어. 많이는 쓰고 싶은데 근데 낭비되는 거는 절대 못 참는 경우. 그러니까 케이지 신도시에 어떤 그 대빵 그런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뭔가 앰뷸런스를 최대한 많이는 쓰고 싶은데 아무튼 네, 어떤 한 행정구역이 두 개의 앰뷸런스에 담당되는 거는 이제 절대 못 참는 낭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이 뭐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목적 함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목적 함수를 그대로 이제 미니멈 최소화 목적 함수로 갖게 되면 이런 제약 조건을 갖고 있다면 이 xj는 그냥 자명하게 다 0값으로 넣어줘야지 최소화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집합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는 예제 상황을 오른쪽에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 이 빈 패킹 문제라는 거예요. 빈 패킹에서 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아까 배낭 문제에서 배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배낭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게 배낭 문제에서는 물건을 막 담을 때 그냥 무게라는 것만 생각했지 물건들끼리 막 겹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담기만 하면 되니까. 빈 패킹에서는 중요한 게 물건을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가 담기는 담되 근데 우리가 한 물리적인 공간을 두 개의 물건이 거기에 겹치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안 겹치게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 담는 그런 문제가 이제 빈 패킹 문제예요. 그래서 뭐 2차원 빈 패킹 문제도 있고 이 그림은 3차원 빈 패킹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러면은 우리 집합 커버 문제가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최대한 많이 하나 집합에 있는 그러니까 원소들 중에 커버되는 원소가 최대한 뭐 많아지게끔 그런 게 이제 집합 커버 문제였는데 집합 채우기 문제는 이 빈패킹 문제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번에는 이 빈 패킹 그러니까 빈에 들어있는 각 공간들 이 공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다 자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한 하나 둘, 세, 3층으로 자르고 한 층을 뭐 3 곱하기 4, 12개. 한 층이 12개이고 그게 3층이에요. 36개짜리 뭐 정육면체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공간들 36개의 그 번호 매겨진 공간들 그게 집합 채우기 문제의 집합인 거고 근데 그 공간들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 하나의 이런 아이템들로부터만 딱 채워져야 되겠죠. 요 놈이라는 아이템이 여기 들어가서 뭐 얘처럼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간에 이제 몇 개의 집합이 이제 채워진 거잖아요, 얘로부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애를 거기다가 또 넣어서 그 공간이 두 개의 아이템으로 채워지게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아무튼 최대 집합 채우기 문제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수기의 활용 토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